합의문 초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신문 입장을 진행해 가게 되고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가 개설될 수 있다는 전망,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남북 경협을 위한 제재 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비핵화와 미국 제재 완화에 관한 큰 기대를 기대합니다. 진인사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우리 또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의 역할과 남북 평화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한 점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 공조와 상호주의에 기반한 북미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 진영도 이제는 냉전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북 경협을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지렛대로 삼자는 우리 정부 제안에 대해 북한의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려고 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수 정권 10년 동안 그런 낡은 사고를 고집한 결과 한반도의 전쟁의 공포만 더 심화시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노력에 동참은 못할 망정 재벌이려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비뚤어진 역사인식을 바로잡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5.18 망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발언은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공당이 맞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5.18 망언 위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여야 사당 요구에 대해 어떻게 민주당이 역사 왜곡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5.18과 민주주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망언 의원들을 퇴출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적 분노를 정치 공세로 치부하는 것은 역사의 퇴행을 넘어 극우의 길로 가겠다고 자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을 모독한 탄핵 부정에 대한 반성도 전혀 없습니다. 탄핵은 잘못됐다고 했던 전직 총리 출신 당권 주자는 비난 여론이 뒷받치자 탄핵에 세모로 답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자유한국당은 보수단체와 공동으로 탄핵을 부정하는 간담회를 국회에서 열겠다고 합니다. 5.18 망언이 나왔던 공청회에 이어 촛불혁명을 부정하려는 행사를 민주주의 전당인 국회에서 또다시 열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5.18과 탄핵 부정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망언 의원 제명에 동참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극우의 길을 계속 거듭한다면 국민들의 치탄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다음은 조정식 정책위의장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부처가 지난 3개월 동안
1205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 수서울의 36건을 포함해 모두 182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고 총 288명이 징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36건의 수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보수 정권에서 25건,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공공기관 5건, 지방 공공기관 4건, 기타 공직 유관기관 100건 등 총 1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지적된 사안 가운데 93%, 총 2,634건 중 2,452건은 단순 오류나 규정 불명확 등 경미한 업무 부주의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야당이 그동안 무책임하게 주장했던 것처럼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채용 비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 일부 비리가 확인된 점은 대단히 유감이며 국민들께 사과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반면교사 삼아 채용 비리를 반드시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우선 채용 비리를 원칙적으로 공시하기 위해 모든 보직에 있어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채용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죄질의 경중에 관계없이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인사에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도 개정하겠습니다.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 역시 신속히 밟아나갈 것입니다. 채용비리는 타인의 일자리를 도둑질하고 사회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범죄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을 가로막는 최악의 생활적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직한 땅과 노력이 보상받는 정의로운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제2차 혁신성장 전략계획을 개최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과 전략 등을 발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한 제조업혁명을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산업은 물론 최첨단 ICT, 핀테크 등의 고도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어제 회의에서는 속도, 연결, 융합이라는 기본 방향 하에 5G 활성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스마트 선도산단 선정, 8대 핵심 선도사업 등이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제시됐습니다. 여타 산업 부문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큰 사업들을 중심으로 혁신 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부의 전략적 고려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혁신 성장의 밑그림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당정협의 추진은 물론 필요한 입법 조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만 혁신 성장은 국민의 삶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관계 부처들과 세부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야당에게도 당부 말씀드립니다. 경제를 살려야 하는 데는 여야가 없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정부 여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혁신 성장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사다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거듭 호소합니다. 가압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 등 자본시장 과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경총과 월드클래스 선백 등 경영계에서 가업상속 공제 요건 완화 등 가업상속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지난달 이해찬 당대표와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도 증권거래세 개편이 주요 의제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다만 두 사안 모두 실제 개선에 나서기까지 여러 난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에 대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DJ와 정무위를 담당하고 있는 이원호 제3정조위원장과 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위원장인 최은열 의원 등 기재위, 정무위 소속위원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했습니다. 당정회의, 토론회 등을 통해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고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김정욱 원내부장님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네, 김종욱입니다. 어제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리 상승이 예견되는 이 시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자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리 상승 리스크 경감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인데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상품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는 월 상한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출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월 지급하는 월 상한액을 향후 10년간 고정해서 유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대출자가 100만 원을 원금과 이자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자가 올라서 원래 원금 60, 40이 50, 50으로 변경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 상한액이 100만 원의 경우에 그 100만 원의 구성이 원금이 70이고 이자가 30인데 금리가 상승해서 이자가 40이라 그러면은 원금이 원래 70이기 때문에 110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자가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자가 상승했을 때 원금을 고정시켜서 월 상환액은 월 100만 원 그대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원금은 10년 후 만기에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두 번째는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더라도 금리의 최대 상승폭을 향후 5년간 2% 이내로 제한하는 두 가지 제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계부채가 증가 속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절대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현재 1,500조 이상이고 명목 GDP의 96.9%를 차지하고 있고 각종 데이터를 보면은 연체율 또한 상승하고 있는 게 현재 추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변동금리 비율이 줄고 있지만 아직도 대출자들의 금리를 보면 변동금리가 약 55%로 금리 인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해서 변동대출금리가 오른다면 그 부담은 오롯이 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금리 상승기에 월 상한액을 경감하거나 조정하거나 또는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는 것은 우리 대출을 받은 서민들에게 아주 시의적절한 제도로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직은 우려의 수준이지만 역전세 또는 깡통 전세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면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경미 원내대표의 발언이 되십니다. 환경부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인사의 탄핵 부정 입장에 대해서도 짧게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 아르헨티나는 예루살렘의 아이라를 통해 악의 통합성을 이야기합니다. 권위를 가진 지시가 있으면 이성적인 사람도 도덕적 측면을 무시한 채
얼마든지 명령에 따라 악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음을 아이히만을 통해서 역설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황교안 후보를 한국의 아이히만 정도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황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헌 연장을 거부했다는 발언을 한 데 이어서 TV조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돈한푼 받은 것 입증되지 않았고 탄핵의 타당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을 보면서 그간의 제 인식이 잘못된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황 후보의 발언을 포함한 자유한국당의 역사 역행적인 입장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자유한국당은 건전한 보수가 아닌 극우의 길을 가며 대한애국당과 합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진실이 아니라면 박근혜 배신 논란을 만회하기 위한 정치공학적 제스처로 국민 분열을 이끌어 이득을 취하는 집단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대다수 전국 국민들은 이번 계기를 통해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밀도 원내부대표의 현안 발언입니다. 네, 고노 일본 외무상의 지난 10월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대상 판결을 관련해서 입장을 보면 포크이자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상 의장님이 지난 8일 블룸버그 공신과 인터뷰에서 전쟁 죽은 아들인 이란이 위안부 할머니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지혜로운 해결의 신발이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20일 우리상 K 의장님의 이란 사죄 발언에 대해 고노 일본 외무상이 한일어원 연맹 회장마저 여기만 인간이라고 지칭하며 격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본이 지도국가에 걸맞는 동맹과 신뢰를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받기를 진정 원한다면 가위에 정말 겸손하고 겸허해야 합니다. 특히 고노 요헤이 93년 8월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입니다. 당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처음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버지 고노 요헤이와 정면 180도 다른 고노 타로 지금 아들 외무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버님과 친구인 문희상 국회의장님에 대한 무리한 막말을 적극 공개하고 정중하게 사과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껏 이런 전당대회는 없었습니다. 극한 직업,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후보들이 또는 최고위원에 출마합니다. 국민의 관심이 좀 확보해서 관심을 좀 끌어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발언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발언의 내용이 5.18을 모욕하는 발언, 거기다가 박근혜 탄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분이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었고 총리도 했었고 권한대행까지 했었으니 박근혜 정부의 법과 원칙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5.18 모욕하는 발언이나 또는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을 보면 자유한국당의 캐치프레이즈가 다 함께 미래로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다 함께 전두환 시대로 아니면 다 함께 다시 박근혜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극한 직업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원래의 제 모습을 정말로 건전한 보수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발언부터 국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발언으로 정제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두환과 박근혜라고 하는 역사를 잇는 전당대회가 되기를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저희 오늘 정책 조정회의를 공개를 마치고 지금 정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당대표 후보들